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현재 시간 6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장이고요. 11월 16일입니다. 오늘 좀 의미 있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요. 일단 코스닥에서의 전고점에 대한 어떤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요 선은 지금 종가선 차트이고요. 종가선 차트를 주간으로 이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점으로 따졌을 때 최고가로 따졌을 때는 아직 신고가는 아니지만 종가로 따지면은 코스닥에서의 신고가거든요.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조정의 어떤 이런 좀 모습들이 좀 보이죠, 현재 이렇게. 근데 요 조정이 오늘 약간의 상승은 보이긴 했지만요, 일간 차트로 본다면 했지만 그렇게 어떤 거래량이라든지 의미 있는 어떤 상승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하락하고 있는 과정에 어떠한 살짝 어떤 랠리 정도로 반발하는 어떤 매수세 정도로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근데 의미 있는 거는 코스닥, 코스피 둘 다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좀 시장 이야기 좀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에 매도 문의, 그리고 어떤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감사하다 이런 식의 어떤 문의 전화 이런 게 좀 많은데요. 이것들에 대한 한 심리를 한번 좀 살짝 한번 보면 어떤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발표된 실적들로 저희가 관심 종목을 한번 뽑아 봤거든요. 관심 종목. 그랬더니 한 150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기는 KRX 250 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죠? 요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런 순서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것을 제가 다시 원래 차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종가선 차트는 좀 지수를 볼 때는 종가로 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일단은 제가 일간 차트로 먼저 한번 보면, 일간 차트로 한번 제가 볼게요. 일간 차트로 보면 코스피는 일단 외국인들이 일단 좀 들어오면서 조금 이렇게 받아주는 모습이 나왔고, 코스닥은 역시 좀 강했죠. 코스닥은 좀 강했죠. 사실 근래 들어서 이렇게 강한 시장을 못 본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이런 밑꼬리가 달리는 모습이 좀 나왔잖아요. 오전에 시장을 보면 급락을 한번 했습니다. 오전에 거의 급락 수준으로 종목들이 많이 빠졌는데요. 이거 한번 볼게요. 보면은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일단은 거래소, 코스닥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일단은 코스닥을 먼저 보면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한번 강한 급락이 나오고, 이것을 갭으로 V자로 올리면서 시장은 쭉 가버렸고, 이것을 오늘 외국인들이 쭉 잡아줬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좀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거래소 역시도 장 시작하자마자 훅 빠지고 그 다음에 바로 좀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역시도 외국인들이 시장을 좀 주도했던, 여기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사실 이제야 좀 수급이 좀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외국인들이 매수, 기관과 개인들이 다시 매도, 이 포지션으로 가면 수급이 좀 더 잘 풀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사실은 너무 배가 아프고 좀 황당한 이야기지만, 보통 외인 투자자들이 수익률이 거의 다 높고 이깁니다.
보통. 근데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한 5일, 6일 정도를 아주 강력하게 코스닥 시장을 매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장에서의 어떤 이 선취매하는 정도 같은 모습, 나중에 어떤 정부 정책에 의한 코스닥의 지분율 확대가 됐을 때 그 물량을 지금 사놨다가 그 물량을 개인이나 연기금에게 던지고 도망가려고 하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급하게 살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이상한 정도의 약간 느낌은 받긴 했지만 아무튼 시장은 좀 좋은 모습이라는 걸가 좀 있었고, 그리고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을 주간 차트로 한번 보면, 주간 차트로 보면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여기에서 많이 물려있던 사람들의 어떤 그 심리들이 지금 본전가에 다시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가가 빠졌다가 본전가에 오는 이 구간이거든요. 지금 만약에 다 들고 있었다면 다 수익권일 거예요. 정상적인 종목이라면. 그럴 때 이제 사실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은 어떤 심리적 변화가 오죠. 이익 실현하고 싶은, 그죠? 이익 실현.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면 좀 길게 가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어떤 마음을 좀 먹고 하여튼 뭐 선택 잘했다, 고맙다 이런 식의 전화도 좀 많았고, 그 다음에 거꾸로 지금 같은 장에서 오르고 있는 주식을 매도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셀트리온을 매도한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셀트리온. 그렇죠? 무서워 보이는 자리입니다. 셀트리온. 근데 사실 셀트리온이 이게 쉽게 무너질 거라는 생각은 이제는 더 확실해지는 것 같긴 한데요. 셀트리온을 보면 주간 차트로 보면 가파르러 보이지 않잖아요. 일간 차트로 이렇게 보면 사실 이 바닥권부터 매수를 쭉 이어오고 다시 또 매수를 하고 해서 여기서 한번 끊고 다시 이제 들어온 입장인데, 보면은 중요한 거는 여기 전고점의 어떤 매물을 가볍게 오늘 돌파해 버렸는데, 딱 이 순간,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에 어떤 악성 매물이 사라지는 그 순간, 가장 좋은 타이밍에 그것도 실적을 동반한 이 상승의 수급이, 외국인들은 매수, 기관과 개인들은 매도, 전형적인 장기 상승하는 어떤 종목에서 나오는 수급이거든요. 이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최근에 보면은 제가 몇 가지만 좀 예를 들어보면 최근엔 TCK도 그렇죠. TCK도 사실 이 구간에서는, 이 박스권에서는 매수를 안 하는 것이 좋았고, 다시 여기를 깨는 구간에서는 매수 타이밍이 나왔던 자리라고 좀 보여지고, 두 번째는 포스코 캠텍도 오늘 좀 강하게 갔죠. 포스코 캠텍. 포스코 캠텍도 역시 이런 전고점들을 탕 깨버리는 자리. 그렇죠. 그리고 이 뒤를 지금 따라오는 종목이 에코프로라든지, 그죠? 에코프로도 아직은 전고점을 뚫질 못했지만 한번 좀 추세는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LNF도 이제 곧 뚫을 것 같은 이런 모습. 거기에 오늘 사막 콘덴서는 상당히 강했습니다. 상한가를 보냈습니다. 상한가. 상당히 강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이런 전기차 쪽과 어떤 바이오 시밀러 쪽이 아직 시장은 죽지 않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근데 최근에 코스피는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하죠. 코스피는 그죠?
코스피는 약세이지만 설명드렸던 것처럼 큰 흐름에서 봐선 추세가 아직 깨진 건 아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어떤 신규 매수는 코스피에서 할 자리는 아니지만 코스닥에서 어떤 이렇게 지금 매기가 쏠려 있는 종목에서 신고점을 돌파하는 실적이 담보된 회사들은 매수해도 좋다라는 종목들이 꽤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적이 발표되는 이런 과정인데 이런 종목들 매수할 때 반드시 실적을 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근데 저희가 실적을 한번 보니까 일단 보면은 예를 들어서 코스 코스피의 종목이 768 그죠? 코스닥의 종목이 1256개거든요. 이게 합쳐지면 한 2024개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 중에서 이제 딱 줄이는 거잖아요.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과거에 흔히 많이 했던 것들 영업이익과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보는 ROE로 단순하게 엑셀로 한번 소팅을 해보면 영업이익이 20이 넘고 그쵸? 그리고 ROE가 20이 넘는 종목은 2,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 4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과 ROE가 15가 넘는 종목을 소팅해 보면 64개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게 2018 이게 지금 2017년도 현재의 모습인 거고 2018년도에 까지 실적이 성장하는 것이냐라고 이 종목을 보면 거의 한 제가 정확히 수치 기억이 안 나는데요. 5분의 1 이하로 떨어집니다. 5분의 1 훨씬 이하로. 그러니까 그 말은 제가 2016년도에 실적을 이렇게 소팅했을 때랑 느낌이 많이 달라요. 뭐냐면 2016년도에는 2017년도에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고 그래서 2017년도는 강하겠다라는 좀 어느 정도의 생각은 많이 갖고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확 줄어든다라는 게 좀 마음이 좀 편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저희의 원칙에 의한 어떤 종목을 이제 선별을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 과정들로 하니까 당연히 2018년도에도 좋은 하지만 ROE라든지 EPS를 조금 더 첨가하고 유들이 있는 종목으로 추스리니까 151개의 관심 종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적 발표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다 되는 순간 한 100개 혹은 50개 안쪽으로 확 압축을 해서 이 50개로 다음 실적이 나올 때까지 매매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많이 줄었습니다. 이 전분기에만 해도 200개가 훨씬 넘는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근데 현재는 150개 정도인데 여기서 압축을 하다 보면 꽤 많이 줄 거예요. 그래서 제 느낌에는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가 이렇게 있는데 실적의 피크를 한번 찍은 게 아닌가. 그리고 다음 연도에도 실적은 좋아지지만 이 성장은 조금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것이 이제 조금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 좀 마음이 살짝 조금 싱숭생숭했던 하지만 그래도 아직 4분기의 실적은 괜찮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다만 2018년도의 실적이 꺾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주가는 선반영하거나 최소 동행하는 성격이 있어서 아마 올해 말 혹은 말을 넘기기 전부터 하락하는 혹은 뭐라고 할까요? 시장의 어떤 손바뀜이 일어나는 어떤 모습들이 좀 연출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냐면 최근에도 보면 종목들이 코스피는 약간의 약세를 보이고 있었고 코스닥은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이 코스닥 안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승하는 종목은 작고 하락하는 종목이 많아요. 그 의미는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종목이 슬림화 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슬림화.
투기적으로 변한 가운데 안에서도 약간의 슬림화 현상이 보이는데, 흔히 말해서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어떤 뭐 그쵸 신라젠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CJENM, 펄어비스, 뭐 파라다이스 이런 정도의 종목에 아주 강하게 좀 매기가 실리고 다른 종목은 꽤 많이 하락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시장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다라고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 횡보하는 어떤 이런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도 꽤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코스닥에서 전체 중에서 일부 종목이 오른다라고 했고 나머지 많은 부분의 종목은 횡보 혹은 하락하는 종목이 많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코스닥 종목은 무엇이냐 이거를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는 과정에서 좀 비슷한 논조의 리포트가 나와서 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제가 이거 리포트를 바로 보여드려 볼게요. 보면 코스닥 주도주 쏠림 현상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의 내용은 이거가 지금 2편째고 첫 번째 편에서는 코스닥에서 어떤 좀 시가총액이 큰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갈 것이다 라는 어떤 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이야기는 내 말이 맞았다 뭐 이렇게 자랑하는 리포트가 하나 있고, 사실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여기 이게 뭐냐면 음, 보면은 이제 KRX라는 것이 출범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한국거래소에서 뭐 코스피 200이라든지 그죠? 코스닥 150 이런 어떠한 지수들을 만들잖아요. 그죠? 시가총액 방식으로 지수를 만드는데 그죠? 여기서 새로운 지수를 하나 만든다라는 거예요. 250. 요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건데 뭐냐면 코스피 200이라는 종목과 그 다음에 코스닥 150이라는 어떤 그 지수와 이 안에 요 여기에서 이거를 섞어서 하나의 KRX 250이라는 어떤 지표가 새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요 그 코스피 200 종목 안에서 어떤 이 종목을 기준으로 보통 파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기초자산 역할을 했었거든요. 옵션이라든지 이런 쪽에 혹은 ETF나. 그래서 이쪽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고 신뢰도도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 전 정권에서 그러한 어떤 환경을 좀 더 강화해주는 연기금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코스닥에서의 종목들이 많이 좀 힘들어졌던 것이 맞거든요. 근데 정부가 바뀌면서 중소기업을 살리자라는 어떤 취지, 그것으로 인해 일자리를 만들자라는 어떤 그 선순환 과정 안에서 코스닥을 이제 좀 부흥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닥 150이라는 종목 안에서 한 그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75개에서 88개 정도의 종목을 취합해 가지고 코스피 200 종목과 합쳐서 KRX 250이라는 종목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런 이야기가 다음 달에 이제 만든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쪽 코스닥 중소형이 아니라 코스닥 대형주 혹은 아주 실적이 강한 종목들 아니면 그 업종을 대표할 만한 어떤 대표성 있는 종목들에 상당히 센 매기가 좀 들어왔습니다. 매수세들이. 그래서 여기 이 리포트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KRX
250개 종목과 코스닥 150개에서 겹쳐지는 이 종목을 찾자. 한 7, 80개 되는 종목 안에서 이번 하반기까지 한번 나가보자라는 리포트인데요. 상당히 일리 있고 괜찮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의 시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밑에 나옵니다. 밑에 나오고 일단 코스닥 150이라는 거는 과거에 사실 생긴 지가 한 2년밖에 안 된 거예요. 코스닥 150이라는 지수가. 과거에는 뭐 그 프리미어 100 지수, 뭐 스타 30 지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시장에 대표성이 없다 보니까 없애고 코스닥 150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우 30 뭐 이런 거를 따라하다가 이제 망한 거죠. 그래서 지금 새롭게 한 건데 어떤 지수를 만들다 보면 그러니까 새로운 어떠한 지수를 만들면 여기에 수급이 쏠립니다. 왜 그러냐면 각종 선물, 옵션, 파생 어떤 각종 상품들의 기초자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자산. ELF라든지 ETF라든지 그쵸? 이쪽도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 어떤 기대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험치에서 나오는 어떤 경험치에서 나오는 어떤 감에 의한 매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종목들을 좀 보면 지금 잘 보이진 않을 건데 제가 적어드려 볼게요. 여기서 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게 이런 겁니다. 뭐냐면 코스피 200 같은 거는 여기에는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서 설명드리면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씩 코스피 200 종목을 다시 이제 세팅합니다.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어떤 조건에 맞지 않으면 그것이 날짜가 보통 코스피 200의 선물 6월물 만기 다음 날 금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뭐 그쵸? 뭐 7월이 될 수도 있고 6월 말이 될 수도 있는 이때 한 번씩 바꾸는데 그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반기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세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6월, 12월 이런 식으로 정기 변경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이걸 확대를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모르겠는데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이게 확대가 되나? 아, 되네요. 이렇게. 이제 좀 보이실 것 같은데요. 조금 키워볼게요. 요번에 다가오는 12월에 코스닥 150 종목 안에서 빠지는 종목들과 그죠? 빠지는 종목들과 편입되는 종목을 나눈 거예요. 아까 기억나시죠? 새로 만들어질 KRX 250 종목과 코스닥 150 종목의 어떤 이 만나는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자. 이쪽에 수급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코스닥 150 종목 안에서 빠지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불러보면 요 종목들 루트로닝, 마크로젠, 아프리카TV, KH바텍 여기 있는 종목들은 이제 빠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좀 이제 경계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 막상 여기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막 근데 농우바이오라는 회사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회사긴 한데 소외돼 있긴 하죠. 회사 자체는 좋지만 그래서 매매 대상은 아닌 거고 그리고 관심 있게 이제 봐야 될 거는 여기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죠?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가면 얘가 대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영업이익이 60%가 넘을 뭐 펄어비스, BH, 뭐 나노스, 뭐 이런 것들을 이 리포트는 소개를 하는데요. 이 안에서도 뭐 이녹스 제가 이제 여기서도 이제 매매할 대상을 골라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펄어비스, 뭐 BH, 이녹스 첨단 소재,
듀오 드래곤 이 정도는 상당히 괜찮은 종목들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한국전자금융도 좋고 뭐 유니슨도 다 괜찮은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런 종목들을 좀 봐야 된다. 특히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여기에 있는 거는 없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코스닥 150 상위 종목 리스트를 여기다가 이제 표로 놔뒀는데, 그 중에서 상위 50개 정도를 뽑았거든요. 요거는 제가 이 파일은 저희 그 카페에다 올려드리던지 아니면 뭐 요청하시면 제가 메일이나 뭐 어떻게 문자로 회원분께는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를 한번 보는 거예요. 아마 다 아는 종목이고 눈에 선할 거예요. 근데 요것들이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봐야죠. 셀트리온, 신라젠, CJ, 로에 메디톡스 빼고 요즘에 다 강한 종목들이죠. 바이로, 파라다이스, 코미팜, SK모터리얼, 휴재를 좀 그렇고, 포스콤텍, 서울반도체, 셀트리온, 원익 IPS, 그쵸. 인터플렉스, CJ 오스쇼핑,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이오테크닉스, 텁텍, 고영 다 좋은 종목들이죠. 좋다라는 것은 실적이 받쳐주는 회사입니다. 포스코 ICT 좋죠. 제넥신, 코오롱, SKC 코오롱 PI 이 종목은 상당히 지금 딱 의미 있는 자리에 왔거든요. 잠깐 먼저 보면 SKC 코오롱 PI는 지금 딱 전고점 자리를 테스트하는데, 사실 이 정도면 거의 깨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한번 좀 확실하게 봐야죠.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좀 제외하시는 게,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웹젠은 지금 너무 강하게 올라갔죠. LNF 콜마, 케어젠도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일 거예요. 다 좋은 종목이고, 그쵸. 케어젠도 과거에 오래된 박스를 돌파했습니다. 돌파했고, 아마 이 종목은 추세적으로 꽤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리노공업도 상당히 강했고, 실리콘, 시젠도 이제 바닥을 탈피하는 모습이 나오네요. 이게 시젠 같은 경우는 진단시약 중에서는 최고인데, 이게 말이 안 되게 실적은 좋은데 계속 빠져 있었거든요. 아마 이번에는 좀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지 않게,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급하지 않게 매수 자리가 나오면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직 자리는 좀 불안정합니다. 테스, 테스 좋죠. SM, TCK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좋고, 제낙스, 사실 제낙스가 실적과는 좀 무관한데, 근데 실적은 확실히 돌아 나가긴 할 거예요. 돌아 나가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회사긴 한 게 맞아요. 제낙스. 어제 제낙스 한번 저희 회원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어서 말씀 한번 드렸었죠. 제낙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매도 물량이 꽤 나올 거예요. 이것도 보면 이때 가격대를 지금 다 왔거든요. 이 물렸던 사람들이 지금 팔고 싶어지는 구간이에요. 본전가에 왔을 때 상당히 이제 괴로움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제낙스 같은 경우에는 변동을 좀 주는 종목이긴 하나, 추세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급하게 매도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근데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게 보는 주성 엔지니어링, 사실 오늘도 매수하고 싶어지는 자리였긴 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의 실적은 내년부터 많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지금부터 좀 바닥을 다지는 좀 모습이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하지만 이 앞전에 어떤 뭐라고 할까요? 요거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쉽게 들어갈 자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한번 그어 드릴게요. 여기를 돌파하고 두 번째 가장 많은 여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도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아주 강한 무언가가
있다면 뭐 실적과 수급이 같이 받쳐준다면 당연히 뚫을 것이에요. 근데 쉽게 들어가기에는 좀 위험한 자리다. 적어도 요 정도 가격대는 돌파하고 지지되는 거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보십니다. CMG도 무섭게 올랐죠. 최근에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그쵸. 여기 역시도 요 무렵을 돌파하고 쭉 올라가죠. 상당히 무섭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쵸? 그리고 요 정도로, 그쵸? ST팜도 한번 볼게요. 그쵸? 뭔가 이제 약간씩 바닥을 좀 잡는 듯한 살짝 이런 모습이 나오죠. 근데 사실 실적이 성장하진 않아요. 이 회사는 내년에 실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ST팜은 좀 제외하시는 게 좋고, 서부도 서부 같은 회사도 사실 매매하기가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주 미세하게나마 실적의 추세가 좀 돌아나가기 때문에 좀 상승은 좀 더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매매 대상에서는 좀 그렇게 저는 확 땡기진 않는데요. 이 회사가 내년에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게 제외하고 볼 수는 없지만 안전한 투자를 하시는 분은 서부 T&D도 좀 볼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를 제가 주간 차트로 보면 서부 T&D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월간으로 볼게요. 제가 서부 T&D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제가 많이 설명드렸던 거 이렇게 빠지죠. 여기서 바로 매수가 아니라고 했죠. 이렇게 갈 때 여기서부터 매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 회사는 이게 바닥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단순 반등인지. 제가 예전에 화장품주를 왜 매수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죠? 왜 매수하지 말자, 아직은 매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주도주라고 하는, 그죠? 시장의 주도주라고 하는 대장주, 화장품주의 대장주격인 아모레퍼시픽이 아직 바닥을 완벽히 잡지 못했습니다. 눌렸다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한 종목은 좀 여유 있게 지켜보는 것이 좋고, 그렇죠? 지금 달리는 말은 전기차나 어떤 IT 쪽, 그리고 CT 쪽, 이쪽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지금 시장은 상승장입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월간 차트가 아니라 주간 차트로 볼게요. 상승장이라는 것인데 요거를 한번 염두에 둬야 돼요. 매매하는 방식을 상승장일 경우에는 상승장과 약세장의 매매 방식을 좀 바꿔야겠죠. 예를 들어서 약세장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면 그냥 뭐 막 올라가는 종목도 많지 않을 거고 하기 때문에 이때는 실적을 봐야 됩니다. 실적. 종목들의 실적을 좋은 종목을 어떤 종목이 나오고 있는지를 연구해서 어떤 좋은 실적으로 어떤 관심 종목의 풀을 만들고 이 과정이 약세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매매가 아니고요. 매매가 아니라 지켜보는 자리인 거고 그러다가 약세장으로 왔을 때는 실적 좋은 종목 안에서 수급을 보는 거죠. 수급. 그렇죠? 수급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약세장일 때 기본적 분석을 끝내놓는 거예요. 끝내놓고 상승장이 막상 왔을 때는 그때부터 실적 보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요. 그때부터는 요 관심 종목 풀 안에서 수급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수급.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약세장에서 실적을 가지고 기본적 분석을 끝내놓자. 대신에 상승장일 때는 그 종목 안에 있는 것들 중에 좋은 실적을 가진 종목을 수급을 가지고 기술적 매매를 한다라는 거고, 지금은 상승장이잖아요. 그럼 지금은 수급을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의 종목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매가 약한 것들은 주도주가 되진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인 어떤 상승장일 때는 기술적 매매가 유효하다,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고, 달리는 말일 경우에는 실적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매도 자리를 찾는 것밖에 없거든요.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그 방식은 기술적 매매, 기술적 분석인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한 3강 정도, 3번 정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동영상으로. 그래서 지금 강세장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던 거고, 그걸 한번 다시 보면, 월간 차트, 일간 차트 상에서 제가 요거를 한번 깔아드렸죠. 그렇죠? 이렇게 제가 요건 좀 합쳐놓은 건데, MACD와 ADX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잘 활용해 보시면 기술 상승장에서는 어떤 기술적 분석이 잘 맞거든요. 그래서 꼭 활용해 보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대응 전략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시장에서 이렇게 신규 매수 자리가 지금은 좀 나오기 힘든 부분도 많다. 그래서 종목을 찾지 못할 바에는 ETF를 매매하자라고 했더니 ETF로 단타를 하더라고요, 고객분들이. ETF는 단타가 아닙니다. ETF는 펀드처럼 적금처럼 3년 정도, 뭐 혹은 2년에서 3년 정도 바닥에서부터 ETF를 사는 거예요. ETF는 바닥에서부터 적립식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혹은 이런 파동을 다 그러니까 여기서 샀더라도 적립식으로 사면 이 정도 오면 벌써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수익권이거든요. 적립식 매매는. 그래서 그 ETF 매매를로 단타하거나, 그러니까 코스닥 150 레버리지로 단타하거나 이러진 않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ETF 얘기를 괜히 꺼냈나 이런 생각도 들긴 했지만, ETF를 어떤 방향성의 한 분야로 보시는 거는 상당히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예를 들어서 화학주 ETF들이 올랐다라고 하면 한번 쭉 보는 거예요. 오늘 화학주 후성, 하나케미칼, 롯데케미칼, 카프로 이런 애들이 올랐구나. 이렇게 해서 좀 시세를 좀 따라가 보자. 그리고 오늘 뭐 화장품주가 올랐네 라고 하면 화장품들을 쭉 소팅해 보는 거예요. 리더스 코스메틱이, 코스온이, 그러니까 보통 이름만 들어도 느낌이 오시잖아요. 리더스 코스메틱, 코스온. 그렇죠. 한국 화장품. 이런 애들이 올라갈 때 보통 투기장 막판에 갈 때 이런 종목들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구간입니다. 코스닥이 이렇게 강하게 가는 케이스가 아주 드문 케이스예요. 하지만 이 강한 말이, 지수라는 것은 한번 자리를 잡으면 쉽게 꺾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계해야 하지만 시장의 주도주 강세장일 때는 쉽게 매도해버리면 안 됩니다. 한번 매도하면 다시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겁나시면 물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정리를 해보면 시장에서 개인들이 현재 매도하고 싶어지는 자리가 왔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매도하고 싶어질 때 내 종목이 확실한 종목이고 실적도 괜찮은 종목이면 일단은 조금 더 가지고 보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약간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약간의 약세가 연출되고 있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근데 다행히 오늘 미국 선물이 지금 오르고 있어서 좀 반등을 보일 것 같긴 한데요. 미국, 독일, 뭐 유로스탁 그리고 뭐 일본 많이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코스피도 하락하는 모습인데 큰 틀은 아직 깨지지 않았다. 근데 코스닥 시장은 아직 간다. 그거에 대한 어떤 이슈는 정부 정책에 관련된 것들이다. 그리고 그럼 그 종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새롭게 생기는 KRX 250, 그렇죠? 250이고 여기에 편입될 종목은 코스닥 150 종목 안에서 선별적으로 찾아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오늘 시장을 마무리하고요. 어, 일단은 시장은 있는 그대로를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이 상승하면 상승한다라고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시장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상승하는 걸로만 보시고, 하락한다 이걸 한번 요것만 하고 제가 마무리 짓게요. 뭐냐면 이거는 제가 저희 회원들한테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 이 순간, 주가가 옆으로 가고 있는 이 순간, 하락하고 있는 이 순간에서의 한다면 당신은 이 종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많이 여쭤보거든요. 그러면 보통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상승했으니까 주가는 꺾이겠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횡보를 했으니까 이제 곧 상승하겠지. 그리고 하락을 많이 했으니까 곧 상승하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세장에서는 상승하고 있는 주식은 그냥 상승한다라고 보는 게 맞고 횡보하는 건 그냥 계속 또 횡보할 것이다. 하락하는 종목은 계속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예측, 그 다음 예측을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시장이 꺾일 때는 많은 징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코스피의 약세는 분산이 여러 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이해는 가지만 코스닥에서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나눠서 좀 볼 필요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